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영민입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시뮬링크 및 USRP를 기반으로 디지털 통신 시스템을 구현해 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시뮬링크의 기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연속해서 시뮬링크에서 자주 사용되는 블록들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Mass Operations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브러리에는 절대값, 스퀘어룻, 민맥스 같은 여러가지 수학적인 함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언급된 자주 사용되는 함수들 위주로 어떤 함수들이 있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ABS 블락입니다. 이 함수는 absolute value를 의미를 하는데요. 별도의 파라미터 설정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입력을 연결해 주면은 그 출력이 부호를 무시한 양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은 sqrt 블락입니다. sqrt는 스퀘어 룻을 의미하죠. 이 스퀘어 룻 함수는 파라미터 설정에 따라서 그냥 스퀘어 룻을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signed square root, 그리고 reciprocal of square root 계산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이 signed square root이라는 거는 입력값의 부호를 그대로 전달하고요. 그리고 그 값에 대한 절대값에 대한 스퀘어 룻을 계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reciprocal이라는 거는 그 역수죠. 역수기 때문에 스퀘어 룻을 계산한 다음에 그걸 뒤집어주는 역수를 출력해주는 옵션입니다. 이 어떤 옵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왼쪽에 보시면 그림이 그냥 스퀘어 룻이랑 사인드 스퀘어 룻이랑 리시프로컬 오브 스퀘어 룻 모양이 달라지는데, 그 아이콘들을 보면은 이제 어떤 값이 출력이 되는지 좀 더 유추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다음은 민맥스 블럭입니다. 이 블럭은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입력 벡터들 중에서 최대 또는 최소값을 찾아서 출력해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개의 입력이 있을 때 그 입력들을 서로 비교를 해서 최대 또는 최소값을 찾아주는 형태입니다.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을 사용할까는 파라미터 창에서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은 넘버 오브 인풋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정해 주는지에 따라서 왼쪽에 보시면은 그 모양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인풋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풋 1번과 예를 들어서 2번이 있으면 그 1번과 2번 사이에서 서로 민맥스를 비교해 줄 거고요. 입력이 하나면은 그 입력 하나의 벡터에 대해서 민맥스를 찾아서 그 값을 출력해 주게 될 겁니다. 다음은 덧셈과 뺄셈에 관련된 블록들인데요. add, 그리고 subtract, sum of elements 라는 크게 네 가지를 볼 건데, 이 블록들이 서로 모양은 다르지만 사실 파라미터 설정에 따라서 모두 같은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 파라미터 창을 열어보면은 list of signs 라는 파라미터가 있을 거예요. 모든 함수 블록에 동일하게 이렇게 list of signs 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입력기를 서로 더하거나 아니면 빼줄 수도 있고요. 입력 포트가 생성되는 방향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ist of signs 옵션에 여러분이 플러스 라는 옵션을 넣게 된다고 하면은 그 입력은 더해줘라 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sum 블럭에 add 블럭에 보면은 플러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인 즉슨 두 개의 입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 개의 입력을 같이 더해줘라
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랑 유사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은 두 개의 입력 중에 첫 번째 입력은 플러스가 되고요. 나머지 입력은 마이너스가 돼서 두 번째 입력은 빼줘라 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바 형태가 있는데 이 바는 스페이서라고 합니다. 스페이서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 스페이서는 연산과는 관련이 없고 입력 포트가 생성되는 위치랑 관련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앞에서 보시면은 이 썸 블락 같은 경우에는 입력 위치가 여기랑 여기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출력이고요. 그래서 이 방향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나는 입력을 이쪽에 두고 싶다라든지 그런 방향이 있을 때 이 스페이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실습하면서 좀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입력을 하나, 예를 들어서 리스트 오브 사인을 그냥 플러스 하나만 했다 라고 설정한 경우에는 입력이 하나가 될 거고 이 경우에는 이 입력에 대해서 입력 벡터에 대해서 모든 원소들을 더해라 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들을 직접 실습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데모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ABS 블럭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ABS 블럭을 사용하기 위해서 소스로 사인웨이브를 줘볼까요? 사인웨이브 신호를 소스로 주고 그리고 그 사인웨이브 소스와 ABS 블럭을 통과했을 때 차이를 스코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스코프를 창을 열어서 제가 실행을 해주면 잠깐만요. 스탑 타임을 10으로 바꾸고요. 동일하게 자, 실행을 해주면은 원래의 신호와 그리고 absolute value가 적용된 신호를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스퀘어 루트 블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신호를 적당히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스퀘어 루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펑션 부분에서 필요하면 signed 스퀘어 루트이다 아니면 reciprocal 스퀘어 루트이다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민맥스 블럭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이 민맥스 블럭은 우리가 테스트 하려고 하면은 벡터 입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벡터 입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 랜덤 인티저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때 벡터를 만들려고 하면은 프레임에 여러 개의 샘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10개의 프레임을 10개의 컬럼 벡터 1x10 컬럼 벡터를 만들고 한 0부터 99까지의 임의의 정수가 생성되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그 안에서 최소값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최소값의 범위가 제대로 출력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는데 현재 제가 랜덤 인티저 제너레이터 블럭에서
샘플스 퍼 프레임을 10으로 해놓고 샘플 타임이 현재 1이기 때문에 10초가 지나야지 하나의 컬럼 벡터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스탑 타임을 10으로 해놓으면은 두 번째 프레임도 생성이 될 거기 때문에 스탑 타임을 최소로 그냥 줄이고 10개만 출력 제도로 해서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은 보시다시피 11이란 값이 출력이 됐고요. 여기에서 자, 현재 스코프에서 디스플레이가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스코프 설정 부분에서 보면은 Elements as Channels, 그러니까 샘플별로 받게 돼 있어요. 근데 현재 들어오는 샘플이 한 개씩만 들어오니까 10개의 채널처럼 설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현재 컬럼 벡터 프레임을 이용을 하니까 프레임 베이스드로 좀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플라이를 하면은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10개의 샘플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 최대값과 그리고 최소값은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을 확인해 보니까 9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입력이 2개인 경우, 입력이 2개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우리는 민맥스 블락을 입력을 2개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2개의 입력에 대해서 서로 민맥스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볼 거예요. 그러면은 동일하게 입력을 2개로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실행을 해주면은 지금 2개의 채널에서 신호가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이렇게 분리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입력이 하나인 경우에는 그 입력에 대해서 min 또는 max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데 입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것처럼 서로 2개를 비교해서 둘 중에 미니멈, 둘 중에 미니멈 값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번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출력을 내주게 됩니다. 자, 다음은 add and subtract, sum of elements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기본적으로 add나 그리고 subtract, sum 그리고 sum of elements 블락은 하는 일이 똑같다고 했죠. 보시면은 add 블락과 여기 subtract 블락이 있는데 add 블락에서 list of signs를 플러스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꾸면은 두 개의 블락이 생긴 것도 똑같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할 때는 어느 블락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 sum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제일 앞에 스페이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페이서는 입력의 방향을 의미하는데 지금 스페이서를 만약 지우고 한다라고 하면은 모양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이렇게 위로 입력이 올라가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입력이 될 거고 만약 내가 스페이서를 제일 마지막에 넣겠다라고 하면은 모양이 이런 식으로 변경돼요. 그래서 스페이서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내 입력 포트의 방향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um of elements는 입력 포트가 하나인데 이 입력 포트가 하나인 경우는 아까 봤다시피 총 컬럼 벡터가 있으면은 그 컬럼 벡터의 원소들을 전체를 더해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원래는 랜덤 인티저 제너레이터에서 셋 사이즈가 8이기 때문에 7 이상의 8보다 큰 숫자는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엘리먼트들을 전부 다 더하고 나니까 32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는 곱셈과 나눗셈에 관련된 블록들을 한번 볼게요. 이 블록들도 앞에서 봤던 덧셈, 뺄셈 관련된 블록들과 마찬가지로 모양은 다르지만 파라미터 창의 설정에 따라서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동일한 블록들입니다. 여기도 파라미터 창에서 number of inputs라는 옵션이 있는데 여기에서 앞서 봤던 add, subtract, sum 같은 블록들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이 아스테릭스는 곱하기를 의미를 하고요, 슬래시 기호는 나누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인풋이 하나인 경우에는 모든 원소들을 곱해주는 이런 형태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봤던 사칙 연산 관련해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게인 블록과 그리고 바이어스 블록이 있는데 이 두 함수들은 게인 블록 같은 경우에는 상수를 곱해주고요. 그리고 바이어스는 상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블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소수 관련 함수들입니다. complex to magnitude angle 블록과 그리고 complex to real image 블록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블록은 복소수 입력이 있으면 그 복소수 입력을 크기와 페이지로 나누어 주거나 내지는 실수부와 허수부로 분류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실수부와 허수부를 입력을 해주면 복소수 형태로 바꿔주는 블록도 제공을 합니다. 그럼 동일하게 앞서 살펴본 함수 블록들을 직접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먼저 divide 그리고 product 그리고 product of element 이렇게 함수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보면은 안에 파라미터 divide라는 것도 보면은 아스테릭스와 슬래시 곱하기 나누기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이거를 곱하기 곱하기다 라고 바꿔주면은 두 개의 블록이 모양이 동일해지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곱하기 하나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product of elements랑 모양이 동일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은 게인 블록과 그리고 바이어스 블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테스트를 위해서 사인웨이브 블록을 하나 넣어주고요. 그래서 사인웨이브를 디스플레이 스코프를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해볼 건데 오리지널 사인웨이브와 그리고 게인 블록에서 게인을 2로 줄게요.
그럼 2배, 사인 웨이브가 2배로 커지겠죠. 그래서 2배로 키운 사인 웨이브와 그리고 바이어스 값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어스를 준 사인 웨이브 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 상태에서 제가 실행을 하면은 실행을 하고 레전드를 켜면은 첫 번째로 오리지널 사인 웨이브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 블럭을 지나친 2배가 된 사인 웨이브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 마이너스 1을 적용한 사인 웨이브가 이렇게 정확하게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컴플렉스 넘버 관련된 블럭들을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컴플렉스 to real image 고 컴플렉스 to magnitude angle 그리고 마지막으로 real image to complex 이렇게 함수들이 있는데 이 함수들이 서로 역의 관계죠. 그래서 어떤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하나의 랜덤 인티저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두 개의 입력을 생성해 볼게요. 그리고 그때 출력되는 복소수 값을 한번 보고, 그리고 그 복소수 값을 가지고 다시 분해하는 형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스텝 포워드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테스트를 해보면은 처음에 출력된 값과 그리고 그걸 조합한 복소수 값, 리얼과 이미지를 조합해서 복소수로 만들고 다시 그거를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로 나눠주는 이런 형태로 쉽게 작동이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여러분들이 SDR 플랫폼을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SDR 플랫폼에서 출력되는 샘플의 값이 컴플렉스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유용하게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